저희 오늘 위상 시간에 했던 것들 좀 볼게요. 저희가 뭐 페집합하고 이제 동치 병제들 중에 이제 페포랑 뭐 등호가 성립한다 뭐 이런 동치 조건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페포는 페집합 상황이 되고 페포에 또 페포도 한번 페포 구한 거랑 같다. 그다음에 페포랑 이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이제 등호 상황을 확인해 보면 이제 두 개의 교집합에 대한 요 페포가 이제 등호가 안 되는 예제들이 있고, 합집합 두 개에 대해선 등호가 성립하고, 그다음에 합집합 무한계에 대한 이 페포의 등호 관계가 이제 성립하지 않는 예제가 있다. 그래서 합집합 두 개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그리고 상사상은 뭐 정의 자체가 이제 연속이다. 연속이고, 그리고 이제 전사 연속 그리고 계사상, 폐사상 중에 한 개라도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제 상사상이다. 그리고 이제 상사상이 계사상이란 보장이 없다. 그래서 뭐 영일폐 구간에서 S1으로 이제 여기 1,0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다시 1,0으로 오도록 사상이 정의되면 상사상이 맞고 이제 계사상이 아니다. 그냥 코사인 사인으로 정의하면 이제 1,0에서부터 시작했다가 다시 1,0까지 되돌아오게끔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계사상이 안 되는 상사상이다. 그리고 이제 사형사상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상사상이 되면서 이제 사형사상은 폐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폐사상이 안 되는 상사상도 뭐 사형사상 같은 게 있고 이제 존재한다. 여기 위에 계사상 안 되고 폐사상 안 되는 예제는 다른 거는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둘 다 안 되는 상사상도 존재한다. 계사상, 폐사상에 둘 다 안 되는 상사상도 존재한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의역 공역에서 이제 대응하는 부분들을 빼고 남는 부분끼리 이제 혹시 동형이 안 되는 그런 적당한 A를 찾으면 동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상황에서 보면 여기 이제 만나고 있는 점을 뭐 P라고 두면 여기서 P를 빼면 성분이 4개고 여기에서는 어디서 빼더라도 성분이 4개가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는 성분 개수가 4개고 이쪽은 성분 개수가 뭐 3개 이하여서 이제 동형이 아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X랑 Y가 원래부터 동형이 아니다. 이거 폐집합이다 라고 할게요. 폐집합, 공집합에는 폐집합을 뭐
만나는지를 확인했을 때, 그래서 혹시 패집합을 갖고 와서 만나는지를 확인해 봤을 때 만나는 패집합들밖에 없다. 이건 정규다. 이렇게. 그래서 정규가 된다는 충분 조건에 해당한다. 패집합들이 만나기만 하면 정규다. 그다음에 위상이 여유한이고 이제 수열이 서로 다른 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면 수렴값을 모았을 때 전체 집합이 다 된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3도 수렴값이고 뭐 20도 수렴값이다. 그래서 이게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기 서로 다른 수열, 서로 다른 항이다라는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유한집합에 들어가는 항번호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서로 다르다는 조건이 없다면 이제 똑같은 항이 여러 번 들어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1, 2, 1, 2, 1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여러 개 항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수열을 보면 뭐 여기 2로 들어가고 있는 애가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짝수항들이 다 모이고 그럼 요 수열에 대해서 저 집합은 2의 배수 집합이고 무한 집합이 가능하다. 예.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수열에서는 당연히 유한 집합으로 들어가는 항번호를 찾을 때 당연히 이 개수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조건의 수열은 이게 유한 집합이 보장되어 있고 그럼 제일 큰 애를 찾아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증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t분의 t라는 형태의 함수는 이제 순중가 함수여서 뭐 큰 게 대입할수록 크다. 그래서 t자리에 이제 xz 거리가 들어갔을 때 하고 그래서 뭐 여기 잠깐 동그라미라고 부르고 얘를 잠깐 세모라고 부르면 이제 동그라미 세모들 간에는 d가 갖고 있는 부등식이 있고 동그라미 세모는 동그라미가 크거나 같고 그럼 1 더하기 t분의 t는 순중가 함수여서 결국 동그라미가 크기 때문에 좌변이 크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수의 보통 거리 공간, 보통 이상 공간일 때는 유계폐하고 긴밀하고 이제 동치의 개념이 성립을 하고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이 한쪽 방향은 그냥 거리 공간이면 모두 다 성립을 하고 저 거리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유한 이상이나 여가산 공간은 이제 전체 빼기 유한, 전체 빼기 가산, 뭐 이렇게 뭔가 뺀 형태를 계집합으로 표현하고 있는 위상이고, 그래서 여가산이나 여유한은 이런 형태의 계집합들이 있고, 뭐 다른 집합이랑 만나느냐를 확인을 할 때 이제 순서를 바꿔서 교집합을 먼저 하고 차집합을 뒤에 해도 집합이 똑같다. 그래서 일단 뭐 실수 집합의 여유한 이상을 정의하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계집합들이고 x란 점이 n의 도집합에 있느냐를 확인하려면 그 x를 빼고도 만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빼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하는 거랑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빼는 게 같다. 예, 그래서 자연수하고 실수를 먼저 교집합을 하고 빼는 걸 그 다음에 해도 집합이 똑같고
결국은 뭐 얘가 무한계 원소가 있기 때문에 유한계를 빼도 무한계가 남고 점을 하나 더 빼도 무한계가 남고 공집합이 안 된다. 이렇다는 상황은 이제 x를 빼고 나도 만난다라는 얘기고 x가 지금 도집합의 원소에 있다. 예. x가 뭐 누가 와도 관계없이 다 그렇다. 예. 그래서 실수의 여유한 이상에서 자연수의 도집합을 구하면 전체다. 예, 전체다. 그리고 이제 상이상 구하는 문제를 이제 곧 봐야 되는데 저희 일반적으로 이제 정의 상황을 써보면 이제 함수가 전사고 정역에 유상이 있고 이제 공역에다가 상이상을 준다라는 정의가 이제 역상시킨 집합이 이제 정의역에서 계집합이 되는 그런 공역의 부분 집합들을 계집합이라고 정의하는 게 공역에다 상이상을 정의한 거다. 예. 아까 저희 y가 이제 원소 2개짜리 집합이었을 때, 뭐 4랑 5를 갖고 있는 집합이었을 때, 그럼 결국 부분 집합들 중에서 찾을 거여서 어차피 4개 중에서 찾으면 되는데 2개는 너무 당연하고 단점 집합 4를 해보고 단점 집합 5를 해보면 뭐 하나는 돼서 결국은 아까 그 상황에서는 뭐 3개를 딱 갖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의 정의가 역상에서 계집합이 되는 정역의 계집합이 되는 공역의 집합을 모으는 거다. 예. 그다음에 사실 해석한 문제에서 잠깐 언급하고 왔지만 저희가 이제 실수의 보통 이상이 공역에 있을 때 뭐 연속함수들을 더한 거 연속이고 연속함수들을 곱한 거 연속이다. 예. 물론 이제 실수가 이제 보통 이상이 아닌 뭔가 새로운 이상을 정의하고 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수의 보통 이상이면 성립한다. 예. 결국은 해석학이나 미분계학에서는 당연히 보통 이상이기 때문에 해석학이나 미분계학에서는 연속함수끼리 더한 거 당연히 연속이 되고 연속함수를 곱한 거 연속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보통 이상 공간이고 함수가 당연히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갖고 있다. 물론 이 상황도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일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예, 물론 이제 미분계학하고 실해석학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예, 얘기다.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여기 아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 확인했던 요 상이상 문제가 뭐 여기 y가 원소가 2개고, 예, 뭐 부분 집합 다 해도 4개고 역상에서 정역의 계집합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거다. 예. 그래서 뭐 기출문제 상황으로 이제 다시 볼게요. 보시면 뭐 상이상의 정의는 그대로 써놨어요. 역상에서 계집합이 되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써놨고, 지금 함수가 이제 실수에서 정수로 가는 이제 가우스 함수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공역에다가 이제 상이상을 줄 때 어떻게 줄 거냐라는 문제인데 몇 개를 확인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단점 집합을 만약에 역상을 시켜보면, 그러면 이런 형태로 역상이 이제 나올 거고, 이게 정역의 계집합이냐 여부를 확인할 건데, 이렇게 쓸게요. 지금 정역이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실수의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런 게 계집합이 아니고, 결국 이 단점 집합 5는 이제 상이상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이런 형태들이 몇 개 모여진 모양들 중에서 보통 이상에서 계집합이 되는 상황들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집합이 좀 떨어져서 모이면은, 이런 형태의 집합이 떨어져서 모이면은 결국 역상에서 이런 점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점은 보통 이상에서 4점이 될 수가 없고, 결국 이런 상황은 정역의 계집합이 될 수 없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점 하나하나씩의 역상 모양이 이런 모양들이고 결국은 점이 더 늘어나서 역상을 시키면 이런 형태가 늘어날 건데 몇 개씩 더 늘어날 건데 그럼 그런 게 떨어진 상태에서 모이면 이런 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고 이런 점이 있게 되면 정의역에서 계집합이 당연히 못 된다라는 얘기. 그럼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갈 수가 없고 이런 애들이 계속 연이어서 붙어 있어야 이런 식으로 쭉 다 떨어짐 없이 다 모여져 있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와야 이게 보통 이상의 계집합이 되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올 만한 집합을 찾아놔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여기가 떨어짐 없이 다 이렇게 나오려면 원래부터 여기서도 떨어짐이 없는 애를 역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를 역상시켜야지 이런 모양이 나오느냐 여부는 중간에 빈 부분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어야 역상을 시켰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럼 얘는 보통 이상에서 계집합이 맞고 이런 형태의 집합이어야 한다. 이게 단 한 개만 빠져도 당연히 안 된다. 만약에 4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뭐 3 같은 게 단 하나만 빠져도 역상이 이렇게 나올 거라서 단 한 개만 빠져도 이런 점이 생겨버리면 보통 이상에서의 계집합이 안 된다. 우선 결국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일단 점 하나하나씩 역상시킨 모양이 이런 꼴의 모양이 되고 이거 자체적으로 계집합 상황이 불가능하고 그럼 이런 게 모여져 있는 집합 중에서 계집합이 될 만한 것들을 예상해 봐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떨어져서 모이면 불가능하다. 한 번이라도 떨어져서 모이면 이런 점이 생기면서 안 되고 한 번도 떨어짐이 없이 다 모여져 있어야 되고 그런 형태가 되려면 어떤 숫자를 기준해서 그 왼쪽에 있는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집합이어야 된다. 그리고 얘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으로 조금 더 풀이보다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방금 내린 그 결론을 이제 수식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상이상의 원소이면서 그러니까 공역의 계집합이면서 만약에 4를 갖고 있으면 3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바로 앞에 원소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4가 있으면 3이 있어야 되고 3이 있으면 2가 있어야 되고 2가 있으면 1이 있어야 되고 어떤 숫자가 하나 들어가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숫자도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 결국 이런 상황으로 이제 얘기가 돼야 한다. 뭐 증명을 잠깐 자세하게 적어볼게요. 보시면은 그냥 문자로 바꾸시면 증명이 돼요. 그냥 숫자로 적어볼게요. 만약에 20이 있고 B가 이제 상이상의 원소가 맞다면 19도 B의 원소가 돼야 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문자로 써서 어떤 n이 들어가 있고 n-1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n이 존재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 모순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증명한 거가 돼. 그래서 n이 b에 들어가 있고 n-1이 b에 안 들어가 있는 이런 n이 존재한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모순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지금 상이상의 원소다의 정의 자체가 역상하면 정의역의 계집합이다. 역상하면 정의역의 계집합이다. 이게 정의고 그 다음에 20은 지금 B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함수가 가우스 함수니까 당연히 20의 가우스 함수 값은 20이고 그게 지금 B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 20을 보내면 B에 들어가니까 20은 B의 역상에 있다. 그래서 20을 보냈는데 B에 있으니까 이제 20은 이제 B의 역상 집합 안에 있고 결국은 이게 B의 역상 집합은 정의역의 계집합이고 그 안에 20이라는 점이 내점으로 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일단 기저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정의역의 계집합이고 걔가 거기 안에 점이기 때문에 이 안에 기저를 넣을 수 있고 지금 정의역의 이상이 보통 이상이니까
열린 개 구간을 넣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적당한 입실론에 대해서 좌우로 입실론 반경을 벌린 적당한 기절을 안에 넣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부정하고 시작하게 되면 뭐 정의대로 끌고 가면 이제 이런 상황이 해결되는 입실론이 이제 존재한다. 예. 근데 어쨌든 20에서 조금이라도 빼게 되면 19점 얼마 얼마는 있다. 예. 그래서 어차피 20에서 아무리 조금을 빼도 19점 몇은 들어가 있다. 예. 19점 몇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공집합이 아닌데 뭐 공집합이 아니까 어떤 원소를 x다라고 쓰면 그럼 x는 여기에도 있고 당연히 여기에도 있어야 교집합에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다 해서 가면 보냈을 때 19점 몇이야? 19점 몇이니까 보내면 19고 19는 지금 b 없다라고 했어요. b 없고 이쪽에 있다라고 시작을 하면 어차피 여기에도 있어요. x는 여기에도 있고 여기 있는 x에서 시작하면 여기 x가 들어가 있고 그럼 x도 영향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럼 결국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내고 나면 b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b에 들어간다가 나오고 여기는 b에 안 들어간다가 나오기 때문에 모순이다. 예. 그래서 얘가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숫자가 안 들어가면 모순이 생긴다. 예.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된다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게 어떤 숫자 앞에 있는 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으면 상이상의 원소다. 예. 예, 뭐 조금 다르게 써놨지만 이제 같은 얘기를 써놓은 거고 그래서 결론은 이런 형태의 집합이다. 예. 예, 이런 형태의 집합. 그래서 어떤 값보다 왼쪽 방향에 있는 게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집합, 저 형태의 집합이 개집합이다. 예.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계집합의 정의가 뭐 0이 없는 상황이면 계집합이다. 그리고 얘보다 커도 계집합이다. 예. 그리고 0이 있는 계집합은 얘를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0이 있는 계집합을 만약에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되면 결국은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이어야 되고 결국 얘보다 이제 집합이 커야 되고 예, 그럼 어차피 이제 전체 집합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점이 더 들어가는 상황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여기 위상에서 이제 0을 갖는 계집합을 좀 보면 어차피 이런 형태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정의 안에 들어가 있고 결국 이런 애들은 누가 오더라도 사실 얘가 사이즈가 제일 작은데 이 사이즈가 제일 작은 애를 갖고 오더라도 2개 빼고 다 덮는다. 예. 결국 이거 하나만 있어도 거의 다 덮고 결국은 긴밀이 된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거의 다 덮는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뭐 아무런 덮개를 그냥 하나 두고 시작을 하면 어차피 0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계집합이 필요하고 어차피 이게 0을 갖는 것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작은 애고 결국은 이거는 2개 빼고는 다 덮는다. 그래서 빼고 나면 어차피 많아봐야 2개까지밖에 남지 않고 이거 덮는 것도 모아보면 어차피 1개밖에 안 된다. 따로따로 찾아와도 그렇다죠. 다 찾아와도 되고 통째로 찾아와도 되고 뭐 따로따로 찾아와도 어차피 아무리 늘려봐야 이제 3개면 다 덮는다. 이렇게. 그래서 0 갖는 계집합 하나가 뭐 거의 다 덮고 있고 긴밀이다. 이렇게. 뭐 다음 문제 상황 보시면 이제 사형사상이 나와 있고 뭐 연속인 거를 확인하고 뭐 폐사상이 아닌 걸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형사상이 언제든지 연속이고 여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연속이고
언제든지 뭐 계사상이고 언제든지 전사. 그래서 사형사상 뭐 당연히 이제 전사고, 사형사상 당연히 연속이고, 사형사상 당연히 계사상이다. 이 문제 상황에서도 뭐 연속인 걸 보이는 부분인데 당연하게 성립을 사실 하는 내용이고, 뭐 사형사상이 폐사상이냐 이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y가 이제 긴밀이라면 이제 성립을 하는 내용인데, 이 y가 이제 긴밀이 아니라면 보장할 수 없다. 어쨌든 여기 있는 y는 뭐 실제 보통 이상 공간인데 이제 긴밀이 아닌 거고 당연히 보장할 수 없고 실제로 이제 아닌 거를 보여라라는 문제이다. 어쨌든 뭐 연속 계사상, 뭐 전사 얘기는 사형사상이 다 갖고 있는 얘기고, 폐사상은 y가 긴밀이라면 보장한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안 되는 예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된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형사상이 연속인 걸 확인하는 거랑 뭐 똑같이 확인하면 된다. 어차피 뭐 공역 계집합을 역상시키면 뭐 이런 상황이 될 거고, 뭐 당연히 계집합이 맞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연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다. 그리고 이제 폐사상이 아니다를 확인하는 뭐 집합 중에 여기 이렇게 정근선 형태를 갖고 있는 요 선의 모양들을 이제 F로 택하면, 그래서 여기 뭐 x분의 1에 있는 애들 뭐 다 모아서 F라는 이름으로 둔다면 뭐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을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이 F에서 밖에 있는 점을 줄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을 수 있으니까 폐집합 얘기가 되고, 이제 얘를 사형을 시키게 되면 이 정근선 쪽에는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0이 당연히 안 들어가게 되고, 쟤는 이제 폐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폐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형사상은 y가 긴밀일 때는 폐사상 보장을 하는데, 뭐 y가 지금 긴밀이 아니고 문제 상황에서도 폐사상이 아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사상은 물론 된다. 상사상이면서 폐사상이 아니다. 여기 뭐 과제 이름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의도만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계사상이다를 확인할 때는 기저원소를 보내서 확인하면 된다. 지금 보통 이상 공간에 얘가 당연히 기저니까 기저를 보냈는데 계집합이 맞다라는 상황이면 계사상이 맞다. 그래서 계사 상황을 할 때 이제 기저에 대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제 폐사상을 확인할 때 뭐 폐구간이 이제 뭐 대표적인 폐집합이긴 하지만 이제 폐구간들에 대해서 다 폐집합인 걸 아무리 확인해도 폐사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것만 보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보냈다고 해서 모든 폐집합을 다 확인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개념이 된다. 옳은 개념이 아니다. 답원도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뭐 저기 뭐 R2 공간에서 폐사각형 모양이면 물론 폐집합 형태 중에 있고 뭐 대표적인 형태처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확인해서 폐사상인 걸 아무리 확인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폐집합이 맞다는 걸 확인을 해도 폐사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도 이제 사형사상에서 만약에 얘만 생각을 해보면 폐사각형을 사형을 시키면 폐집합이 되는 게 맞아요. 사형사상은 폐사각형을 보내면 폐집합이 되는 게 맞고,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사형사상을 폐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오개념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모양을 보내거나 이런 모양을 보낸 것만 확인해서 폐사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물론 계사상은 기저만 보내면 확인하는 개념이 맞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인 함수 같은 경우도 여기 폐구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폐구간을 여기다 보내면 폐구간 형태가 나오고 폐사상이 되는 것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지만 실제로 폐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나번하고 다번이 일반적으로 옳은 개념이 아니다. 결국 이제 폐사상을 확인하기가 힘들다. 힘들다는 얘기고, 특별히 정의역이 긴밀이고 공역이 T2라는 좀 특별한 상황에서 얘기를 할 때는 연속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폐사상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공역이 T2고 정의역이 긴밀은 좀 특별한 상황이었으면 연속만 확인하면 된다. 연속만 확인하면 폐사상을 확인한 거가 된다. 근데 일반적인 상황이면 폐집합을 일반적으로 두고 확인해야 한다. 다음 문제 상황에서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고 갈게요. 이제 특성함수의 상황을 좀 보시면 되는데, 뭐 A에 있으면 1로, 뭐 A 없으면 0으로 이제 이렇게 특성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뭐 불연속 점이다라는 상황하고 이제 경계점이다라는 상황이 이제 동치명제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A하고 내부하고 페퍼는 일반적으로 이제 포함 관계가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계집합이다라는 상황이 여기에 등호랑 같은 얘기고, 폐집합이다라는 상황이 여기에 등호랑 같은 얘기고, 개폐가 다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전부 다 등호다랑 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하고 이제 개폐가 다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동치고. 그리고 이제 경계하고 이제 내부의 합집합도 이제 페퍼랑 당연히 같고, 당연히 만나는 부분은 당연히 없고, 근데 이게 합했는데 다시 내부하고 당연히 같아지는 상황이 되려면 경계가 공집합일 때 뭐 다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경계가 없다라는 거랑 이제 개폐가 다 된다라는 것도 이제 동치 관계다. 뭐 그런 관점에서 여기 기억 니은을 다시 보면 저희가 어떤 점에서 불연속인 거랑 이제 경계점에 있다는 거랑 동치고, 그럼 이제 모든 점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경계점이 없다라는 말이랑 동치다. 결국은 어떤 점,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경계가 공집합이다. 경계가 공집합이면 A가 개폐집합이다 이런 거랑 동치다. 그래서 함수가 특성함수가 연속이려면 모든 점에서 연속인 거고, 여기 기억명제에 의하면 경계가 공집합인가 그것도 동치다. 어쨌든 이제 특성함수 연속 얘기하고 뭐 경계가 공집합인 거랑 A가 개폐가 다 된다는 거랑 다 동치다. 그래서 그 특성함수를 이 문제 상황에서 이제 해결하는 상황에서 지금 적용을 하면 돼요. 여기 뭐 개폐가 다 되는 거를 이제 기저다라고 정의를 했고, 뭐 F는 폐집합이고 이제 P는 저 바깥쪽에 있는 점이고, 그래서 P는 다 0으로 가고 F는 다 1로 가는 상황을 만족하는 이제 연속함수가 있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라 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얘가 이제 폐집합 바깥쪽에 있는 점이니까 적당한 계집합이 존재해서 만나지 않게 하는 적당한 계집합이 이제 존재하고, 그럼 또 기저가 그 안에 또 들어가는 애가 존재할 거고, 어쨌거나 이제 기저의 정의는 개폐가 다 되는 거고, 그래서 이 B는 개폐가 다 되는 거고, 걔는 이제 P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또 F를 다 포함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B가 지금 개폐가 다 되니까 어차피 첨자에다가 B를 쓰든 B의 여집합을 쓰든 어차피 둘 다 이제 개폐는 다 되는 거고, 특성함수 첨자에 개폐가 다 되는 집합이 써져 있는 상황이면 연속함수다. 그래서 어쨌든 얘나 다 연속 얘기는 만족하는 상황이고, 이 대응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함수를 찾아와서 쓰면 된다. 지금 F가 다 1로 가는 걸로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는 얘를 쓰면 되겠죠. 얘를 쓰면 B의 여집합에 F가 다 들어가 있고, 걔를 다 1로 보내는 상황으로 정의할 게 특성함수니까, 뭐 특별히 얘를 갖고 얘기하면 대응 얘기도 다 만족을 하고 연속 얘기도 다 만족을 하는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해도 된다. 어차피 특성함수 이름으로 이제 정의를 하면 대응 조건이나 연속 얘기를 이제 다 해결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뭐 존재한다. 그리고 뭐 굳이 이름을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이름으로 쓰고 이제 특성함수처럼 정의하면 된다. 그래서 뭐 있고 없고에 따라서 0과 1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이름만 특성함수라고 안 쓴 거고 이제 특성함수고 대응 조건 다 해결하고 연속 얘기 다 해결하는 함수다. 또 연속인 걸 확인하려면 치역에 있는 점이 두 개니까 두 개 다 있는 거 없는 거 하나 있고 하나 없는 걸로 뭐 각각 네 가지 경우를 나눠 보면 연속 얘기가 충분히 확인이 된다. 다음에 23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제 x1 쪽에는 보통 이상으로, x2 쪽에는 이산 이상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일단 x1에는 뭐 이렇게 열린 구간 형태가 기저고, 지금 x2는 이산 이상이니까 단점 집합이 기저고, 그럼 이 기저랑 기저를 곱한 모양이 곱한 공간의 기저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점들하고 이 단점 집합을 결국 곱하면 뭐 이런 형태가 당연히 나온다. 그래서 뭔가 좌우로 이렇게 벌려진 모양을 곱한 공간의 기저라고 보고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곱한 공간의 기저는 이렇게 좌우로 벌려져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대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A라는 집합은 저런 형태로 지금 집합이 주어져 있고, 지금 뭐 경계나 이제 폐포를 구해라라는 상황이고, 이제 폐포를 이제 먼저 구해보면 뭐 이렇게 밖에 있는 형태의 점들이 이제 가능하냐 여부를 보면 이렇게 조금 작게 잡아오면 기저를 조금 작게 잡아오면 전혀 안 만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당연히 여기서 시작해도 뭐 당연히 이제 안 만나게 하는 게 충분히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고, 결국은 여기 테두리에 있는 점들 위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된다. 얘가 이제 가능하냐 여부를 보면 이제 좌우로 적당히 벌리면 전혀 안 만난다. 적당한 기저를 갖고 오면 안 만난다. 그러니까 얘는 폐포에 안 들어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적당히 이렇게 벌려보면 전혀 안 만난다. 그래서 얘도 폐포에 안 들어간다. 얘가 폐포에 들어가느냐를 보면 좌우로 아무리 작게 벌려도 만난다. 아무리 좁게 벌려도 만난다. 어떤 기저를 갖고 와도 만난다. 얘가 폐포에 들어간다. 여기 있는 점도 아무리 작게 좌우로 벌려도 아무리 좁게 벌려도 어떤 기저를 갖고 오더라도 만난다. 폐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오른쪽 테두리에 있는 부분하고 왼쪽 테두리에 있는 부분들은 다 폐포에 들어간다. 그리고 위에하고 아래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폐포는 그렇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경계를 뭐 직접 구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폐포하고 내부에 대해서 이제 뺀 거랑 경계랑 같다라는 상황을 이용하시거나, 그래서 뭐 경계를 직접 구하시는 거나 뭐 지금 구한 폐포하고 이제 내부를 구한 다음에 빼거나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 만약에 이 상황으로 구하려면 이제 내부를 구할 건데, 만약에 이제 내부를 구하려면 이 점이 몇 점이 맞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럼 적당히 작게 좌우로 벌리면 넣을 수 있다.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몇 점이 맞다. 사실 어떤 점에서 시작을 해도 조그맣게 벌리면 안에 넣을 애들이 당연히 있다. 그래서 좌우로 조금만 벌리면 넣는 애들이 당연히 있고, 어떤 점도 다 몇 점이 된다. 그래서 내부를 구하면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 놓은 것끼리 빼서 경계를 구해도 된다.
만약에 이제 직접 구하려면 그래서 이 점이 이제 경계점이 맞느냐 여부는 좌우로 조금씩 벌렸을 때 A하고도 만나고 A 여집합하고도 만나느냐, A랑도 만나고 A 여집합하고도 만나니까 경계점이 맞다. 그래서 계집합을 갖고 올 때마다, 뭐 기저를 갖고 올 때마다 A하고 A 여집합하고 동시에 만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계점이 맞다. 그렇게 확인하셔도 된다. 어쨌든 기저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의 상황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러면 x1의 기저하고 x2의 기저를 곱한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부터 확인을 하고, 확인했더니 좌우로 조금 벌려진 모양이다를 확인하고, 그런 기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따지면 된다. 그래서 뭐 페퍼를 구할 때 이제 여기 왼쪽 테두리하고 이제 오른쪽 테두리 있는 점들이 다 해당한다. 물론 여기도 당연히 페퍼의 온도에 해당하고, 경계는 여기 부분만 남는다. 여기서 A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직접 경계를 구해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곱한 집합의 페포나 이제 내부를 구하는 상황을 따로 구한 다음에 곱집합을 마지막에 한 상황하고 같다. 그래서 아까 집합이 이런 형태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제 페포를 구하는 거를 따로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곱해도 된다. 내부 구하는 것도 따로 구하고 나서 곱해도 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따로 구하는 게 편할 수 있다. 따로 구하면 공간 하나에서 따지는 거고 공간 하나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따로 구하는 상황이 가능할 때는 따로 구하는 게 편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그다음에 이제 도집합에 대한 이 따로 구하는 등호 상황은 보장할 수 없다. 결국 이제 내부나 페포는 이제 등호가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좌변을 물어봤을 때 우변으로 답을 해도 괜찮은 거고, 이제 디귿이나 리을은 뭐 일반적으로 등호가 아니기 때문에 좌변을 물어보면 좌변으로 그냥 답을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경계라는 집합을 페포 구한 거랑 내부 구한 거를 뺀다라는 거는 이건 언제든지 등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도 등호로 쓸 수 있고, 이제 등호로 쓰게 되면 또 이걸 따로따로 구한 것끼리 빼도 되고, 결국 이게 따로따로 구하는 것도 여기 우변으로 구해도 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경계를 구하는 건 가능하다. 어쨌든 이 우변하고는 다르다. 이것도 우선 보세요. 보시고. 뭐 24번을 볼게요. 24번은 조밀하다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제가 결국 조밀을 결국 확인을 하려면 지금 문제 상황으로 가보면 이제 요 교집합 한해가 이제 조밀하다를 보이는 거고, 결국은 임의의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줄 때마다 결국은 그 임의의 계집합을 줄 때마다 만난다. 이걸 확인하는 게 조밀하다를 확인하는 거고, 주어져 있는 집합이 얘니까 결국은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꺼내놓은 상황에서 시작을 했다가 얘가 이제 만나는 부분이 있다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조밀하다를 확인하는 거다. 결국 확인해야 되는 대상이 얘고 지금 연산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연산이 똑같기 때문에 뭐 순서는 어떻게 바꿔도 집합의 차이는 없고 결국은 얘로 확인하든 얘로 확인하든 얘로 확인하든 아무 관계는 없는데 여기 문제 조건에 여기 B가 지금 계집합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얘로 쓰는 게 적당하다. 그래서 G도 계집합에서 두고 시작할 거고 B도 계집합이어서 이쪽으로 먼저 가면 얘가 계집합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뭐 다 집합적으로는 같지만 이제 요 얘기부터 하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뭐 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교집합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시작을 이렇게 계집합을 하나 꺼내놓은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뭐 마지막에는 이 부분을 이제 보이는 게 해야 될 일인데 이제 B하고의 교집합을 먼저 언급하면 되겠다. 가정 중에 이제 A도 조밀하다, B가 조밀하다까지 가정이 있고 그래서 B가 조밀하고 있고 뭐 G는 지금 계집합이니까 만나고 B가 조밀 부분 집합이니까 만나고 그리고 뭐 B도 계집합이고 G도 계집합이니까 뭐 교집합도 이제 계집합이다. 그래서 일단 공집합이 아니고 계집합이다. 그리고 또 A도 조밀하고 그래서 결국은 얘하고 A도 만난다. 조밀집합하고 계집합하고 또 만난다. 어차피 연산 순서는 바꿔봤자 관계없고 결국 얘가 만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밀하다를 확인을 할 때 점을 꺼내고 계집합을 꺼내고 확인을 하는 것도 물론 맞는 얘기인데 뭐 점을 꺼내지 않고 그냥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꺼내놓고 얘기해도 뭐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공집합이 하는 계집합을 꺼내서 시작을 하면 조밀하다를 확인하는 시작이다. 그래서 뭐 증명 과정에서 이제 B가 계집합 얘기가 빠지면 뭐 실제로 증명할 수 없고 뭐 반례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뭐 B의 계집합 얘기나 A의 계집합 얘기가 없는 상황이면 뭐 교집합의 조밀하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